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지금 공포지수를 보면 극도의 탐욕 구간인 80까지 올라와 있고, 누가 봐도 좀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사실 조정을 때가 됐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계속 오릅니다. 자, 어제도 3대 증시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죠. 나스닥,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고, 또 기술주의 비중이 높은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요. 사실 오르기 전부터도 너무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많았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애플, 얼마 전에 사상 최고가 돌파했고, 테슬라는 아직 전고점까지는 회복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도 맨날 고평가됐다고 욕을 많이 먹는 종목 중 하나인데, 희한하게 이런 종목들이 또 계속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제는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요. 2.32%.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837포인트. 역시 전고점에 지금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시황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닌데, 사실 반도체는 어제 큰 이슈가 있었죠.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정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참고 있다가, 야,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중국 견제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이러다가 미국 기업들도 죽는다. 미국 기업이 죽으면 결국 미국 국가 경쟁력도 약화되는 거 아니냐. 좀 적당히 해야지. 참다 이제 바이든한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죠. 물론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속술과 TQ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올해 들어서 성과를 보니까 속술이 약 200% 올랐고요. TQ는 167%. 같은 기간 애플은 55%.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역시 3배 레버리지에 비하면 상승폭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QQQ가 44%, SPY가 18%. 우리가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속술과 TQ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승장 한번 제대로 만나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상승장만 있을 순 없죠. 자, 우리는 길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종목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도 5년으로 보니까 오히려 애플 수익률이 305%로 가장 좋고요. TQ와 속술은 약 170%에서 180%. 나쁘진 않지만 5년 투자한 것 치고는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리스크가 큰 것에 비하면 보상이 작다고 할 수 있죠. 물론 QQQ나 SPY보다는 높긴 하지만 얘네들은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별로 안 했단 말이죠. 우리가 5년 전에 수면제를 먹고 딱 지금 깨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TQ와 속술이 뭐 QQQ나 SPY보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더 이뻐 보이겠지만, 솔직히 저만 해도 주가를 매일 확인하거든요. 계좌를 매일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 자체는 사실 저도 매일 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수록 또 하락장에서 많이 빠질수록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다시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좀 위안이 된다 치지만, 자, 다시 폭락이 오면 분명히 또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정말 5년, 10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들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진 않은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비투를 하고 있진 않은지, 현금 비중이 너무 낮지는 않은지,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를 때는 정말 무섭게 오르지만 빠질 때도 정말 무섭게 빠집니다. 뭐 고점 대비 거의 8, 90% 순식간에 빠졌던 거 기억하시죠? 에이, 이 정도 폭락이 또 오겠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Q와 속실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하셔야 되고, 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고, 폭락장에서 내가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롭다면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하락장을 피할 수 없다면 분할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서 평단가라도 낮춰야 되고요. 또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는 잘라먹기 하지 말고 상승분을 다 챙겨 먹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붙어 있으란 얘기죠. 한 배수짜리든 세 배 레버리지든 우리가 장기 투자를 마음먹은 이유는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붙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단지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현금 보유량도 일반적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높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 물타기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애초에 여유 자금으로 낮은 비중으로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존버해도 상관없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쭉 들고 가셔도 상관없겠죠.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멘탈, 그리고 뭐 자금력,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모범 답안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